2026년 상반기에 출시될 로봇 청소기가 절반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를 가실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모두 살펴보고 구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상관없으시면 현재까지 출시된 올해 신제품 모델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시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제일 좋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보락입니다. 최근에 로보락 S10 Max V 울트라가 출시되었는데 살짝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아직 출시를 대기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로보락 S10 Max V 슬림이라는 모델입니다. 작년에도 슬림이란 모델이 출시됐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슬림이란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 모델도 간판급 모델답게 잘 팔릴 것이면 변함이 없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회전형 물걸레인 슬림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슬림이랑 울트라랑 그 차이가 조금 더 올해는 줄어든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선 전반적으로 스펙 같은 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출시월이랑 가격 같은 경우는 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작성한 점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출시되었던 바로 그 슬림이 올해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출시를 하고요. 이 제품은 제가 CES에서 갔다 왔을 때 검은색 모델밖에 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울트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걸레 타입이 마음에 안 들고 약간의 편의성도 나는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어, 특히 강아지를 기르시는 환경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보다는 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걸레를 세척하는 이 세척판 자체가 슬림은 분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분리가 되지 않고 그 솔 사이사이에 주변부에 고양이나 강아지 털이 구석구석 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동형 패드가 편의성은 회전형보다는 조금 안 좋고 롤러형보다는 살짝 좋은 느낌이거든요. 어찌됐건 로보락에서 회전형 플래그십을 가고 싶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슬림을 울트라보다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게다가 작년도에 출시되었던 S9 슬림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이번에 울트라랑 거의 갭이 없이 잘 만들어서 출시해준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장애물 인식 종류가 울트라랑 동일하게 300종으로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사실 여러 해외 리뷰에 사로스 20이란 명칭으로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 영상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찾아봤을 때 제가 한번 제 뇌피셜을 가득 담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전반적인 스펙 자체는 울트라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가변형 LDS 센서까지 없고요. 스타사이트 이것까지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들어간 거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울트라처럼 소프트웨어로 이런 장애물 인식력을 업그레이드 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은, 그게 내수명으로 G20S 울트라라는 명칭으로 제가 출시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S10 Max V 슬림 사이에 한 가지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G36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 모델인 S10 Max V 슬림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 모델인 한국에는 출시 안 됐던 G30U라는 내수명 모델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장애물 인식 종류가 200가지 종류로 됐었고 그 제품도 어느 정도 회피력이 개선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출시되었던 슬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래그십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케이블도 좀 잘 피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해외 리뷰를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스펙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울트라만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센서 타입에서 여기 보이시는 스타사이트라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들어갔던 센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울트라는 가변형 LDS 센서가 들어있는데 슬림 같은 경우는 스타사이트 센서가 LDS 센서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보락 S10 울트라 받아보신 분들 중에 약간 몇 가지 펌웨어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내돈내산 하면서 여러 가지로 펌웨어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LDS 센서가 가변형이잖아요. 9부터 해가지고 S10까지 LDS 센서가 가변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낮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센서 자체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가고 나서 S10 같은 경우는 살짝 빠져나온 다음에 LDS 센서가 다시 올라오는 그 텀이 좀 긴 편입니다. 근데 S9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약간 그 드리미 X50S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거기서도 LDS 센서가 내려간 다음에 한참 동안 안 올라오거나 아예 안 올라온 청소 오류가 있었거든요. 약간 비슷한 소프트웨어 에러가 S10 울트라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회원분들도 S10 울트라 샀는데 LDS 센서가 한참 뒤에나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싫으신 분들은 울트라 건너뛰고 편의성이 좀 더 좋은 회전형 물걸레가 탑재된 S10 슬림으로 가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정색 모델밖에 없다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다음은 나루알의 플로우 2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의 3월 4일날 오늘이죠, 정식으로 런칭이 됐고요. 이 제품의 출시 예상 시기는 그냥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4월에서 5월 정도로 출시가 될 것 같고, 이제 신제품들이 막 쏟아지는 시점이라서 빠르면은 3월 말쯤에 내주지 않을까 싶다는 점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 한창 무슨 뭐 임증이니 뭐니 그런 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배 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플로우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출시도 너무 늦게 해줬는데 가격 자체도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아마 경쟁사들과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119만 원에서 139만 원 정도로 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기존 플로우 1처럼 164만 원 일반형 모델 기준으로 그렇게 출시를 해준다면은 이 제품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언더독은 언더독답게 포지셔닝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펙 같은 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된 편인데 한번 쭉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기본기를 개선한 편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1에서 빠졌던 이상한 세제통을 빼는 그런 불상사도 여기에는 다시 돌아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일단 찬찬히 스펙부터 보고 가자면 흡입력도 기존의 2만 파스칼대에서 타사 플래그십들과 적절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3만 1000 파스칼로 올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메인 브러시 타입, 사이드 브러시 타입도 어느 정도 기존처럼 동일하게 유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플로우 2 와서 플로우 1에서는 듀얼 사이드 브러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플로우 2 와서는 우측에 있는 사이드 브러시 하나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거는 장애물 인식 종류가 홍보하기로는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장애물을 다 인식하고 피한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물건을 인식을 해갖고 그 3D 지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물건을 표시해줘서 물건을 찾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실용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타사 제품들과 동일하게 물걸레 세척 온도도 100도씨로 맞췄고 물걸레 건조 온도도 조금 더 높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롤러형 물걸레의 단점이 뭐냐면 벌레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건조를 해야 되는 면적도 동일하게 넓거든요. 그래서 물걸레 신내에 좀 취약한 구조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데 제가 나루발 담당자한테 이렇게 전달드렸거든요. 건조 시간을 그냥 강력, 조용히 건조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그냥 아싸리 강력 건조로 최대 6시간 동안 조절할 수 있는 설정을 업데이트 해달라라고 전달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물걸레를 바싹 말려서 어느 정도 신내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는 점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롤러형 물걸레들의 특징이 물걸레 두고 오기 기능 없고요. 그 다음에 크롤러형 물걸레의 단점 중 하나가 물걸레를 감싸서 쉴드 커버를 해주는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드림이라던가 로브락 제품 보면은 장목 카페트 사용하기 위해서 물걸레를 감싸주는 그런 커버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크롤러형 형태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목 카페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페트 먼저 청소하기 모드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직배수 전용 모델이 별도로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7000mAh를 탑재를 해줬다는 점인데요. 보통 기존의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들은 6400 정도 용량을 탑재를 해줬었는데 플로우에서는 그것보다 600 정도를 더 높인 7000 정도를 탑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나루발 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직배수로 내돈내손으로 사용 중이긴 한데 이게 진짜 청소 속도가 역대급으로 빠르거든요. 근데 배터리 용량까지 7000으로 늘렸으면은 제 생각에는 동시 청소 모드 기준으로 최대 70에서 80평까지는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사시는 분들에게는 배터리 걱정 없이 이 모델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기 무드등 기능이 한 가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확인해보니까 직배수 모델에는 없고 일반형 모델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배수 모델도 이쪽 부분에 추가를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어쨌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세척을 한다던가 뭐 이런 상태일 때마다 각기 다른 LED 조명을 무드등 형태로 띄워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자동 세제 기능이 일반형 모델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등반 능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4cm고 그 다음에 AS 이게 이 브랜드의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플로우2 나오면서 개선을 할 것으로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로직 같은 경우는 청소 시간과 로직 같은 거 통틀어서 종합적인 점수에서는 저는 나루발 제품을 1위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 속도까지 빠른 제품은 이 제품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드림이 X60입니다. 작년에 출시했었던 X50S보다 무려 10만원 정도 더 낮춰서 굉장히 플래그십 치고는 혜자스럽게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력도 35,000파스칼로 올렸고요. 그리고 요번에 와가지고 크게 바뀐 점은 이 센서 부분이랑 이 브러쉬 그리고 몇 가지 일부 성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메인 브러쉬 타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제가 CES 가서 만져본 결과 그 주황색 브러쉬 부분 있잖아요. 이게 기존보다 살짝 두툼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왜 바뀐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카페트를 물리적으로 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재질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강마루 바닥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브러쉬 타입이 2.0으로 바뀌었지만 살짝 소음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프팅 능력도 지금 보시면은 경쟁사에 맞춰서 8.8cm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직전 제품인 X50S 최근에도 95만원에 쿠팡에서 풀려가지고 굉장히 가성비로 인기가 있었던 직전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그 제품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드르륵 소음 때문에 개선판이 한국에 출시된 거다 보니까 이동할 때 거의 진짜 소음이 굉장히 조용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약간 다시 회귀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르륵 소음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요거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 로보락
같이 이동 소음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프로액티브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블루라이트 조명 쏴줘가지고 이물이나 얼룩 같은 거를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듀얼 RGB 카메라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물을 조금 더 잘 인식하고 빡빡 다회 반복 청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물 인식 종류도 아쿠아 10처럼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걸레도 15N으로 압력 자체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걸레 세척 부분도 보고 가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열판 100도씨 이거 탑재해줬고 온풍구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물걸레 두 곡이 당연히 있고요. 자동 세척 트레이 드리미의 에이스 클린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이물 필터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구조 자체는 살짝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직배수 모델이 있고요. 키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퍼펙트하죠. 저는 키트도 지원을 해주고 직배수 모델도 출시를 해주는 것을 드리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형 사셨다가 직배수로 쓰고 싶으면은 제품을 또 하나 사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직배수 키트 반드시 다른 타사 모델들도 꼭 이어서 출시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기존과 동일한 6400 탑재되어 있는데 한 가지 바뀐 점이 드리미가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낮았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흡입력을 최대치로 놓고 쓰면은 한 18평 정도밖에 청소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또 바뀐 점이 퀵차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에코백스의 파워 부스트 기능처럼 굉장히 빠르게 충전을 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AS 부분도 한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 아쿠아 10이랑 X50S부터였나? 매트릭스 10부터였나? 최근 플래그십 몇 종이 SK 네트워크스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리미의 고질병이었던 백무빙 이 부분이 해외 리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X50 시리즈급은 아니지만 X40 시리즈 정도는 다시 회귀를 해서 개선을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이거는 실제 제품이 나와봐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청소 속도도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리미 X60 와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저는 이걸 것 같아요. UV LED 살균 빠지고 더스트백을 건조해주는 기능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드리미 같은 경우는 스펙 시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페이퍼 스펙 이게 굉장히 빵빵하고 좋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편의성을 원픽으로 뽑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미 X50S 울트라 모델을 추천드렸었는데 근데 X60 와서는 살짝 두 가지 기능 너프된 부분이 있다는 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4가지 정도 너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9만원에 저렴하게 출시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찬리에 판매 중인 국산 로봇 청소기의 자존심 삼성 비스포크 AS팀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플러스라는 중저가 모델인데 이거는 함정 모델이니까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스펙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고 실제 사용자 후기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된 편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한번 취소했다가 할인받아가 다른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그 링크인데 거기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카드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 그 사전 구매 예약 첫날 그 다음날 구매했거든요. 근데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지금 3주차에 배송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직까지는 사용을 직접 해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사용자 후기가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는 후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완벽한 로봇 청소기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작은 점 한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삼성의 AS는 진짜 좋잖아요. 한국에서는 절대 무적일 텐데 구독제를 안 하실 경우에는 AS가 안타깝게도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AS가 굵고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쓰고 고장났다 하면은 그거를 유상 AS 처리를 받으셔야 될 텐데 그때 되면은 과연 얼마가 발생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국산 제품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말고 대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전자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스팀 로봇 청소기 출시해줄지 지금 기약도 없거든요. 한 4, 5월, 6월쯤에는 출시를 해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산 브랜드 가실 분들에게는 삼성 제품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사용자 후기를 보니까 만족스럽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를 갈아서 잘 만들어서 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 판매는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렴하게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가 살짝 높은 거 AS 1년인 부분은 빼고는 그리고 가격이 제일 비싸다는 거 이거까지 하나 빼면은 잘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외 브랜드랑 경쟁할 만한 모델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로브락 S10 Max V 울트라인데 지금 이게 중국 내수에서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갭 차이가 없다 보니까 게다가 플러스로 이번에 사이드 미니 물걸레 제거했고요. 물걸레 자체가 확장되는 로직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은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 양 자체가 많아서 그런지 살짝 펌웨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포인트 항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브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펌웨어 업데이트는 꾸준히 잘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구입하시고 어느 정도 인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오시면은 후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물걸레 확장 소음이라던가 LTD 센서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S9처럼 말이죠. 한참 뒤에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소음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됐다면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근데 살짝 버벅거리고 그런 것도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버그 픽스드 하면서 개선된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살짝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S9 사용자는 당연히 S10으로 넘어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중에 마지막으로 DJI 로모 이 모델이 출시 때 반짝 할인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더 가격이 내려온 상태예요. 회전형 모델 중에서 주력 모델로 사용 중에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좀 안타까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등반 능력이 좀 낮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올해 출시되는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는 살짝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앱이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으로는 앱 알림이 안 된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무래도 DJI가 미국의 그 수출 관련해가지고 뭐 규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JI 제품들이 이상한 브랜드로 해가지고 똑같은 모델을 미국에 팔고 있거든요. 오즈모 포켓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인해서 구글 마켓에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앱 알림 안 된다는 부분이 한 가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특정 환경에서는 저는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반려동물 기르시는 환경에서는 정말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로서 가성비 라인은 기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림의 L40S는 거의 뭐 국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제품을 많이 구입하셔서 그런지 가격이 요즘에는 살짝 올라온 편이긴 한데 그래도 100만원 이하에서는 X50S가 세일을 안 한다면 이 모델이 거의 뭐 국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이 증명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백스 T90이고요. 이 제품도 만약에 세일을 한다면 90만원대에서 구입하시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플래그십 못지않게 빵빵하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롤러형 특유의 편의성, 관리 귀차니즘을 상당히 잘 개선해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분에서 10분 정도 로봇 청소기를 위해서 메인터넌스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회전형이랑은 어느 정도 양보할 만한 편의성 차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100만원 언더에서 국밥 모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회전형 중에서 가장 스펙이 빵빵하고 세일한다면 이 제품이 가장 잘 팔린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일시품절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고떨이 하면서 아마 할인을 많이 때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제목 하단에 태그 들어가셔가지고 쿠팡에 물량이 남아있다면 100만원 언더에서는 회전형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에서는 롤러형 가실 분들은 이 모델 가시면 되겠고요. 회전형 가실 분들은 이 모델 가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로봇 청소기를 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도 좋고 타 채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리뷰를 한번 꼭꼭 살펴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는 귀찮게 찾지 않으시도록 고정 댓글에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요. 국산 제품 가실 분들은 삼성 바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해외 브랜드 보신다면 추가로 3가지 모델 정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상반기 정도 되면은 3가지 제품 모두 다 출시를 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